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오죠? 네, 나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번 보고 있을게요. 네, 계속해서 저도 네. 뭐 보고 있는데 얼마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네. 얼마 전에 D램이라는 티커로 라운드 힐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에서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넣은 ETF가 출시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네, 그거 어제 한 6%인가 올랐습니다. 다들 EWY라고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확실히 많은 분들이 좀 진짜 D램 사고 싶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D램을 사고 싶구나. 그래, 그런 거 좀 만들어야지. 그럼 네. 이제 거기서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죠. 예, 네. 사야 되니까. 들어오겠죠? 네, 들어오겠죠. 네. 예. 자, 하여튼 전쟁 와중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괜찮은 소식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소식을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는 저희 3프로TV와 함께 쭉 결정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하여튼 트럼프 관련된 소식들이 또 많고 오늘 내일 결정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 내용들 포함해서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권순우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36%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54%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44% 상승했는데요. 사실 요즘에 그 뉴욕 시장도 이렇게 특별한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네. 전쟁 이슈가 워낙 특별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전쟁 이슈에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브렌트유가 한 0.7% 정도 상승했는데 뭐 휴전한 종전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약간 강보합 정도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뉴스는 그 휴전 관련한 얘기들, 휴전한 관련한 얘기를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나머지 뭐 그 시황 관련해서는 뭐 1분기 실적 앞두고서 뭐 기업들은 실적이 좀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번에 실적이 다들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실적 가지고 걱정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정유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사가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그 예전에 $60짜리 원유 사다가 집어넣은 게 이익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되게 걱정하더라고요. 이제 그 2분기부터는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건데 1분기에 실적 많이 나오면은 우리 또 정유사라 그러면 일단은 혼내고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행제세 이런 데 얘기 또 나올까봐 네.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1분기는 대체로 실적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약간 휴전 분위기로 가고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좀 분위기가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 후 종전. 그러니까 휴전을 먼저 합의한 다음에 휴전 상태에서 종전안을 논의하는 중재안을 수령했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재국은 현재 좀 파키스탄으로 좀 집중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파키스탄이 이제 양쪽의 적대행위 종식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서 미국하고 이란에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하고 협상했다 그랬더니 이란에서는 협상을 안 했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파키스탄이 중재국이 돼서 중재안을 양쪽에 전달했다라는 거는 맞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일단 45일 동안 휴전을 한다. 네. 45일 동안 휴전을 하는데 이 45일 휴전 기간 동안은 적대 행위를 즉각 종식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한다. 요게 이제 일시 휴전의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5일 내에 또 영구 종전 논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지금 데드라인은 이제 미국 동부 시간 7일 오후 8시인데 요러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9시입니다. 네. 우리나라 장 열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이 휴전안이 받아들여져서 내일 장을 열 것인가 아니면 데드라인을 지나고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며 내일 장을 열 것인가 네. 이런 기로에 우리나라가 서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령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받아들였다는 건 아니고 그 문서들이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의미가 있나 그게? 엄청 있죠. 있는 거예요? 예, 수령도? 그 전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협상 내용 보냈어, 협상 내용 받았어라고 얘기한 게 양쪽 다 공식적으로 다 된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받았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을 받아서 충분하진 않지만 중요한 진전이다. 뭐지 어쨌든 똑같은 그 안건을 두고서 양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 데드라인에는 변함이 없냐라고 했을 때 데드라인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항복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리도 발전소도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란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지속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얘기하지만 계속적으로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게 지금 이란을 대표해서 우리하고 협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의 미치광이들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는 이를 정권 교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정권 교체가 도대체 뭔 소리야라고 얘기했을 때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이게 그냥 그 좀 자기한테 험한 소리 하는 사람에서 험한 소리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를 정권 교체라고 트럼프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제 다들 추정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전에 미치광이들보다 합리적인 사람으로 바뀐 게 정권 교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권이 있다면 이란의 석유를 가져오고 석유를 보유하며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뭐 이란 국민들을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돌볼 것이다. 돌본다고요? 베네수엘라 같은 표현을 좀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제 좀 이전 정부에서 네. 그 국민들에 대해서 너무 잘 못했는데 내가 정유시설 돌려주니까 얼마나 좋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뉴스는 좀 전하기 좀 민망한 뉴스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얘기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란 국민들을 그렇게 막 에너지 시설 타격하고 뭐 그러는 게 그 전쟁 범죄 아니냐라고 이제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미친 지도자가 핵무기를 갖는 게 전쟁 범죄다. 이렇게 답을 하고 그러면서 아니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게 이란 국민을 처벌하는 꼴이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이란 국민들은 자유를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CIA 뭐 이런 데서 이제 통신 감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발 좀 폭격해달라. 집 근처에 폭탄이 떨어져도 좋으니까 실행해달라는 내용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도 좀 민망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이게 뭐 트럼프는 됐고 그 이란은 지금 이거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얘기도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정부 시위대, 그러니까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을 보냈다. 미국에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여기서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총을 보냈는데 중간에 누가 슈킹했대요. 아니 보낸 것도 사실 반군 지원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반군 반정부 시위대를 지원하는 반정부군. 네, 반정부 시위대 네. 지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특정 단체가 이걸 가로챘다. 그래서 매우 화가 났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란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이란은 일단은 일시적인 휴전은 절대로 불가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역 관련해서는 안전한 항행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수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특정 시한을 두고서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종 목표는 완전하고 영구적인 종전과 경제제재 해제 및 전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10개 항으로 구성된 답변서에서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일시적 휴전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보도가 그 관영통신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일시적 휴전은 절대 거부한다라는 게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현재 유일한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거를 이란은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경우에 자기의 협상 카드가 전혀 없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휴전 선언을 해놓고서 자기들이 군사 공격을 받은 적이 2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상 중에 2번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휴전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이란의 표현은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가만히 냅둬도 죽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타격을 입어서 이게 전쟁이 끝나면 오히려 반정부 시위대에 의해서 정권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쟁의 배상금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는 있는데 그거는 배상금이 명목이 되는 거지 지금 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란 쪽에서는 요런 종전안에 대한 반응을 내놨다라는 것까지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펙에서는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라는 네. 보도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 보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전체 그 봉쇄된 물량에 대비해서는 그 증산 규모가 크지 않고요. 네. 오펙에서 증산을 해봐야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은 넘어올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식들은 좀 좋은 소식이긴 한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에 좀 크게 포인트가 됐던 부분들은 전기버스 쪽이에요. 네. 전기버스가 이제 한때 우리나라 전체 전기버스의 절반이 중국산으로 이제 점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54%가 중국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이 지난해 34%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던 부분들은 그 환경부, 옛날 환경부,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보조금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이제 만들 때 여기에 좀 기준을 좀 잡았었어요. 여기에 뭐 에너지 밀도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잡았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 보조금을 차등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부만 차등 적용하니까 54%에서 34%로 줄었거든요. 네. 근데 국토부도 여기다 차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산 전기버스 비중이 훨씬 더 낮아지지 않겠나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국토부가 지금은 이제 일괄 지급하던 저상버스 보조금 약 9천만 원, 최대 9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건데 뭐 8,7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둘 때 그 에너지 밀도 그리고 그 이동 편의 계수 그리고 재원 계수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화재 안정성, 에너지 밀도 이런 것들을 계수로 해서 최대 9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은 중국을 견제하게 되는 부분은 에너지 밀도하고 화재 안정성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에너지 밀도는 혹시 LFP 배터리 배터리를 중국은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부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원계 배터리를 주로 쓰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뭐 이 부분에서 좀 크게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우리가 일반인들이 받는 보조금도 국토부랑 기후부랑 같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 버스만 국토부랑 기후부랑 같이 받았던 거예요? 버스만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국토부에 그 저상 버스가 있어요. 저상 버스. 저상버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내리면은 그 네. 휠체어 연결되는 네. 그 버스 있죠. 올라갈 때 높이 안 올라가고 좀 내려가는 버스. 네. 근데 그 버스를 공급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의 정책 취지하고 기후부의 정책 취지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그 저상이면서 전기차인 버스도 있잖아요. 근데 이왕 저상할 거면 전기차로 하게 했었겠네요. 그럼 보조금을 양방으로 받을 수 그랬었겠네요.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을 기후부가 문턱을 올렸을 때 일부 줄었는데 거기서 이제 국토부의 보조금이 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중국산이 보급이 되다가
국토부에서도 이거를 보조금 문턱을 만들게 되면은 중국산 비중이 더 내려가지 않겠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죠? 이게 네. 우리나라가 보조금 엄청 써갖고 중국산 버스만 엄청나게 사들인다는 게 약간 중국에 돈 주는 격이잖아요. 중국 산업을 보조하는 네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러면 되겠다. 이게 B2B의 영역이라 그렇거든요. 이제 그 B2C의 영역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7월 1일부터 새로운 보조금 지급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난달 31일 공개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조치인데요. 이 보조금은 전기차 판매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서비스 인프라, ESG 대응 역량을 반영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개편된 평가에는 정비망이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가, 네. 그리고 AS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가,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가, 산업 기여도가 잘 돼 있는지, 국내 생산 공급 능력이 있는지, 뭐 사후 관리가 있는지, 뭐 이런 네. 그 착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더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착한이라고 써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역시 한국 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AS 부품망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한국이 한국 훨씬 기업이 네. 유리하고 국내 산업 기여도도 당연히 한국이 더 유리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국내 고용 및 안전 대응 역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 유리한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수입차를 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 네. 버스 쪽은 뭐 거의 일방적으로 중국산 버스 쓰면 안 된다고 할 건데 그 중국산 테슬라에는 보조금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겠네요. 아니 다른 차들은 뭐 이렇게 뭐 BMW 아니면 벤츠 이런 거에서 있어서 전기차는 워낙 고가니까 그런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해당이 안 되니까요. 테슬라 딱 걸리겠네요. 그렇죠. 솔직히 BYD도 안 걸릴 것 같아. BYD 뭐가 걸리겠어요? 근데 요새 BYD도 판매량 엄청 늘고 있어요. 판매량은 좋은데 워낙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잘 안 걸릴 것 같고 테슬라는 딱 걸리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판매량 되게 좋은데. 정프로님 이 이율배반적인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보조금 같은 거 하는 게 당연히 환경을 위해서 또 필요하죠.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환경만 할 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삼성전자 실적 나왔네. 실적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57조 57조? 우리 어제 메리츠의 54조 보고 야 세게 썼다 이랬는데 57조 나왔다고요? 아니, 제가 메리츠의 54조 보고서 뭔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높게 쓴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거의 맞는다 그러셨잖아요, 권 팀장님. 와, 57조. 증권사 컨센서스가 38조였는데 와. 야 57조 작년 1분기가 얼마였을까요? 진짜 너무 세게 나왔다. 작년 1분기. 4분기가 20조였는데 작년 1분기가 6조. 6조. 작년도 나쁘지 않았어. 작년이 57조. 나쁘지 않은 와. 해였는데 6조 분기 6조면 사실 괜찮잖아요. 엄청난 건데. 근데 분기 57조. 와. 와, 이 삼성전자 오늘 한번 좀 슈팅 나오겠네, 그죠? 세게 뜨겠는데요? 이렇게 넥스트부터 되면 세게 뜨겠는데. 1분기 57조면 2, 3, 4분기에 뭐 진짜 6, 70조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럼 연간 300조 300조 된다는 하겠다는 얘기네. 전망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틀리지 않겠네. 와, 57조 터졌습니다. 이건 완전 그러니까 솔직히 57조 2천억인데 2천억 애널이 떼고 애널이 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57조. 아, 57조. 오늘 뭐 이 뉴스가 우리 시장은 다 뒤덮을 것 같은데요. 먹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이 되게 특이한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HBM이나 이런 쪽의 기술력은 여전히 하이닉스가 좀 앞서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현물 가격 떨어진 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네. 지금 진짜 그 중요한 빅테크들과 거래하는 가격보다 진짜 구닥다리 단품으로 거래되는 현물 가격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5% 빠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보다 한 50%가 높은데 거기서 5%가 빠져가지고 뭐 그때 우리나라 메모리 디램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꿍시렁꿍시렁 되는 분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 전문 분석한다는 사람들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고정 가격이 거의 100%가 올라왔는데 이거보다 50% 더 오른 조금 거래되는 DDR5 그 조금 5% 떨어졌다고
이게 어떻게 그 메모리 가격을 떨어뜨리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그 규모 자체가 삼성전자가 커요. 하이닉스보다. 네. 근데 제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를 했던 거는 그 미래 기술 좀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더 좋다는 건데 구조 자체가 삼성전자는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HBM보다 지금은 D램, 레가시 D램이 마진율이 더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제 뭐 상세하게 나오겠지만 57조 해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거의 한 55조는 메모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네. 매출이 아마 133조. 133조. 네. 매출 와. 133조. 이익률이 이익이 57조, 60조 가까이 되니까 거의 뭐 한 40몇 프로 나오겠네, 그죠? 이게 뭐 나머지들 다 포함한 거잖아요. 파운드리랑 스마트폰이랑 아, 그렇죠. 네, 네. TV랑 가전 다 포함한 거죠. 포함한 네. 건데. 반도체는 거의 뭐 한 60, 70% 이상 나왔겠는데. 그러니까 와, 어마어마합니다. 증감률 보더라도 전기 대비가 185%. 전기 대비 지난 작년 동기 대비하면 750%. 아 진짜 이란 전쟁만 없었으면 이거는 코스피 네.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미 7천 넘었어. 7천 넘었을 네, 것 이미 같은데. 7천 넘었겠죠. 전쟁만 자, 아니었어요. 네, 세 하여튼 번째 뉴스. 삼성전자 네. 실적은 뭐 계속해서 아마 좀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뉴스도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 어제 그 청와대에서 그 여기저기 구성 돌아다니고 있다가 네. 그 저기 한 분이 좀 약간 아쉬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요새 에너지 안보 문제 때문에 되게 이 이슈로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얘기하다가 아 재생에너지 좀 더 미리 늘려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야 이게 언젠가 어디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한 얘기들을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글로벌한 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원전도 늘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설비 용량이 30기가와트인데 이거를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로 늘리는 요런 안이 어제 네. 국무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30기가밖에 안 됐었어요. 30기가죠. 예, 이것도 뭐 수력 포함한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한 500기가 넘게 발전 용량이 그 정도 되죠. 500기가 이상 되죠. 그 정확한 총량까지는 잘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20% 정도 된다고 얘기를 네네네. 하겠죠. 네. 예, 발전 비중은 현재 11% 정도 되는데 30의 10%니까 300기가. 300기가 좀 넘을 것 같네요. 300기가. 네. 근데 이제 2030년이 되면은 전력 수요가 더 많아질 거니까 그러면 이제 20% 이상으로 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거는 태양광만 까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ESS나 양수발전 같은 유연성 자원도 공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전력망도 거기에 걸맞게 분산 전원에 맞는 그런 전력망을 좀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우리나라는 태양광 설치할 때도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나오는 게 산업단지를 개발을 착공하기 전에 제출하는 에너지 계획안에 태양광 설비 구축안을 반드시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짓고 하면은 위에다 무조건 태양광 깔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 회사들 입장에서도 자기네 전기요금 맡기려면은 천장에다 태양광 까는 거는 이제 거의 상수로 둬야지 않겠나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에너지 안보 관련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모든 나라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그 얘기 드린 적 있었는데 그 호주의 LNG 얘기하는 말투가 좀 심상치 않다. 네. 뭔가 지금 앞에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뭔가 칼 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에너지 많이 공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안 그러면은 석유 안 주면 우리도 에너지 끊을 거예요. 뭐 이런 네. 거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여기저기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되게 잘 풀어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LNG하고 석유 제품하고 지금 호주도 석유 제품 때문에 난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거 끊으면은 호주는 전체 원유 수입의 25%, 그러니까 휘발유 디젤 수출의 25%가 날아갑니다. 네. 그 얘기는 막말로 일주일이면 우리가 정제유 끊으면 호주 에너지 거의 한 일주일이면 막아버릴 수 있는 네. 그런 정도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잘 풀어간대요.
근데 이번에 이걸 풀렸다고 해서 호주가 그러면 영원히 그 기름에 의존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건데 그러면 또 이제 그 재생에너지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들었던 얘기 중에 흥미로웠던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은 원전과 ESS를 연계하는 방안에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대요. 네. 우리가 태양광에다가 그 간헐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 원전 ESS를 붙이자 이런 얘기만 있었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원전은 전력 생산이 너무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은 다른 데하고 충돌이 생기거든요. 충돌이 생기니까 차라리 이 기저 전원에서 일부를 기저가 너무 높으면 네. 얘를 ESS로 저장하는 방안이에요. 이것도 저는 원전을 확대할 때 굉장히 필요한 그런 그 검토 사항이라고 봅니다. 원전을 늘리면 늘릴수록 기저 전원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충돌이 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부를 재생에너지를 수소라든지 ESS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네. 훨씬 에너지 믹스가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지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다라고 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 뉴스 잘 안 들어오네요. 삼성전자 57조에 만약에 지금 현재는 요거 이제 안 해놓고 추정 PER로 해보니까 대략 뭐 한 7배짜리 회사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만약에 연 300조가 현실이 되면 네. 지금 이제 3배, 4배짜리 회사인 거 아니에요? 3배짜리, 네, 3-4배짜리 회사가 1100조 네. 뭐 이 정도니까 그럼 저기 어디 산단에 있는 한 70년 된 회사랑 비슷한 정도 PER이 되는 거죠. 만약 그 10배만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간다 하더라도 3,000조짜리 회사 되니까 지금보다 3배 가까이 오르면 60만 원은 가야 되네, 그죠? 주당. 아, 그렇죠. 주당 그쵸. 60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10배짜리 회사만 한다고 해도. 네. 네. 놀라운 실적입니다, 진짜. 와. 자, 하여튼 이렇게 좋은 실적 나오는 축제의 날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게 근데 있죠. 그때 이주호 기자하고 네? 저하고 농담 삼아서 계산하다가 네. 이게 그 2배 되고 메모리가 2배 되고 PER 마이크론 PER 곱하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한 3배나 3배 정도 돼야 될 거다 네. 얘기했던 게 그때가 하이닉스 50만 원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100만 원 이제 1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이제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삼성전자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대충 한 50만 원 정도를 네. 뭐 얘기를 했었는데 와 이거 시장이 좋았다면 네. 그러니까 예. 그게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덕분에 또 더 사신 분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사셨잖아요. 그쵸. 지금 보니까 어제 들어가신 어제 분, 들어간 뭐 분 많네. 더 안 좋을 때 이란 전쟁 때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기회에 없었으면 그분들은 그 시점에 못 사셨겠죠. 좋습니다. 자, 이 좋은 날 우리 축제의 날, 파티의 날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육개장입니다. 네. 아유,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런 육개장은 진짜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먹어도 맛있고 속상할 때 먹어도 맛있고 속상할 때는 얼큰해서 맛있고 그렇죠, 그렇죠. 기분 좋을 때는 이게 막 땀빨 뻘 흘리면서 이렇게 개운해져서 맛있고 그게 바로 육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옛날 전통 육개장 저희가 총 10인분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웬만큼 끓이면 절대 안 나오는 맛이라고 합니다. 육개장도 많이 끓여야 돼요. 이렇게 오래 좀 우려내야 되는 건가요? 파가 좀 이렇게 네. 부들부들해질 정도로 대파가 아, 그래야 되는구나. 그 정도 맛있죠. 예. 그래서 요 육대장이라고 네. 유명한 육개장 집이 있어요. 예. 육대장의 그 맛 그대로 저희가 요 팩에 담아서 네. 총 5팩이 여러분께 전해질 텐데 와 10인분에 4만 원이면 1인분에 4천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팩당 2인분씩 요새 육개장 먹으려면 15,000원씩 줘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예. 건더기가 아주 푸짐합니다.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대파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제가 볼 땐 대파예요. 대파가 진짜 크게 들어가 있네. 네, 어떤 분들은 뭐 고사리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거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제 대파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네. 육개장집 가서 대파만이 안 나오면 짜증이 나는데 이거 아주 맛있습니다. 요거는 집에 혹시 저 칼국수 같은 거 있으면 네. 와. 면 있잖아요, 면. 와. 그거 끓여갖고 여기다 딱 투하해서 먹으면 또 그러네요. 육칼. 육개장 칼국수. 그거 육개장 진짜 칼국수. 맛있잖아요. 예, 그거 문배동인가 거기 가면 또 이렇게 육칼 맛있는 데 있는데. 하여튼 거기 가서 드시는 것보다 더 맛있는
국물이 근데 되게 진하네요. 네, 육대장, 육개장. 네, 요거 10인분 총 5팩이 배달되는 거 39,800원. 네, 보내드립니다. 이건 반찬도 필요 없어요. 네. 육개장은 반찬이 거의 필요 없어. 맞아. 만약에 드실 것 같은 백김치 정도 약간 드시면 뭐 괜찮고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네, 반찬 별로 없을 때 육개장 자체가 반찬이니까 그렇게 밥 말아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시청자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아까 육개장 치고 들어오시려 그럴 때 제가 삼성전자에게 한마디 더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냥 너 광고 타이밍 놓치게 뭐 하는 짓이냐 뭐 눈치 챙겨라. 광고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얘기. 지금 육개장 얘기할 타이밍에 왜 삼성전자 얘기를 하냐. 아유 고마워 진짜. 아유. 자, 어설픈 또 이상한 사람들 저 드립칠까봐 내가 이미 딱 파티 날로 축제의 날로 포지셔닝 시켰죠. 야, 좋습니다. 괜히 이상한 얘기 하지들 마시고. 자, 여튼 기분 좋은 날 육개장 맛있게 드시고 속풀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 폴로 랄프 로렌이죠. 네, 랄프 로렌 신참 좋겠어요. 네. 네, 이렇게 영원히 또 남을 브랜드 하나 자기 이름으로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랄프 로렌은 좀 약간 미국의 백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이게. 네. 이게 또 약간 다르더라고, 그게. 네, 흑인들 좋아하는 브랜드랑 백인들 좋아하는 브랜드. 그래요? 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백인 중산층 이상 이런 분들이 이제 두고 입는 그런 브랜드. 좀 있어야 입는다는 옷이군요. 자, 폴로 셔츠 가장 깔끔하고 남자들이 입었을 때 가장 제가 볼 때 섹시한. 물론 섹시에 여러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딱 이게 깔끔해 보이면서 조금 있어 보이는 자신감의 상징 뭐 이런 거가 또 섹시함의 중요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예, 깔끔한 그 섹시함이 돋보이는 폴로 랄프 로렌 이건 이제 반팔 셔츠입니다. 네. 네. 자, 요거 뭐 면바지라든지 아니면 뭐 청바지 아니면 슬랙스 같은 거 그런 거 정도에 딱 입어주면 깔끔하게 소화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젊었을 때는 이거 안 입어도 예쁘거든요. 근데 나이 드니까 아무거나 입으면 되게 사람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한 40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냥 브랜드 정도는 하나 입어주는 게 그래도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것보다도 그래도 좀 깔끔하게 사는구나. 너무 자기 관리 안 하진 않는구나. 그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의 당당함을 위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디 스스로의 가서 당상. 난 그래도 좀 꾸미고 나왔어라는 네. 있잖아요. 머리 좀 이렇게 부스스 할 때는 나가서 어차피 사람들 다 쳐다도 안 보는데 왠지 위축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머리 하고 있으면은 뭔가 이제 당당해지는 것처럼 그냥 뭐 잠바떼기 입고 나왔을 때보다는 다 이렇게 랄프 로렌 반팔 셔츠 쫙 입고서 그렇죠. 봄놀이 딱 가면은 뭔가 나 오늘 그래도 좀 그잖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오늘 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권 팀장님 실제 하시나 보네. 좀 약간 좀 다림질 좀 해서 갖고 올 걸 그랬다. 약간 좀 쭈글쭈글하네, 그죠? 네. 그러나 쭈글쭈글해도 요 정도 느낌 플렉스 가능하고요. 네. 조금 더 저 스팀 다리미 같은 걸 한번 쭉 펴시면 훨씬 더 멋지게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57조 나오니까 그냥 분위기 확 달라지네요. 뭔 얘기를 해도 기분 뭐 다 좋습니다. 좋고. 랄프 로렌이면 어떻고 뭔 얘기를 해도 육개장이면 어떻고 번 돈으로 한번 하세요. 한번 지르세요 오늘. 다 사시고 사야 또 들어오죠. 자, 좋습니다. 오늘 권순우 팀장과는 요 정도 하고요. 네,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또 아마 삼성전자 얘기 포함한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상 이사님 준비하셨던 얘기도 끌고 가기 쉽지 않겠는데요 지금. 57조는 진짜 왜냐면 50조 자꾸 막 50조 어쩌고 그러길래 이렇게 하다가 40몇 조 나오면 맞아. 기대치에 못 미쳤네 이런 이상한 소리 할까봐 좀 걱정했는데 그 걱정마저 다 눌러버리는 압도적인 거의 이 정도면 엔비디아급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엔비디아 처음에 했던 그 말도 안 돼 막 이전. 엔비디아 같은 중소기업하고 비교할 게 아니죠. 이건 뭐 엔비디아 안 되지. TSMC 거의 뭐 제가 볼 땐 2배 나오는 것 같은데. TSMC 고생 많았습니다. 네, 우리 삼성전자는 좀 먼저 가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하셨고 내일 봐요. 네, 감사합니다.